혹시 최근 소변에서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이어지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신장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신장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시거든요. 신장은 정말 독특한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작은 콩팥이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우리 몸의 혈액 200리터를 걸러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00리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만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뼈 건강까지 관여하는 정말 대단한 장기죠. 그런데 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은 피를 타고 뇌로 심장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시죠. 그 다음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변하고 거품이 많아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은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신장은 간이나 다른 장기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식재료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1번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막히거나 굳어지면 신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도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높은 수압이 가해지면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통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머리만 아프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하시는 분들, 관절이 아파서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 없이 몇 달, 몇 년씩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 아시나요?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뜨거운 국물, 짭짤한 찌개, 간이 센 반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 많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햄, 소시지, 치즈, 피자, 즉석식품. 이런 음식들은 정말 맛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동약과 다름없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십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틴 파우더, 닭가슴살을 매일 드시죠. 단백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것을 요소로 바꿔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 속의 노폐물과 미네랄은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신장 조직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신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싱겁게 먹기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금 1티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싱겁게 먹어요? 하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멀리 하세요. 라면, 통조림, 햄, 소시지, 치즈, 피클, 김치 이런 음식들은 이미 소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둘째,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허브, 레몬즙, 식초를 사용하면 싱겁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 음식을 줄이세요. 국찌개, 라면, 국물은 나트륨의 보고입니다.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면 미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원칙,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48g에서 60g 정도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단백질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닭고기,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원칙, 칼륨과 인 관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과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이 높아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인이 많은 음식 유제품, 견과류, 콜라, 가공식품. 물론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운동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드세요. 단 물도 과하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섭취량도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을 드시고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저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술은 간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독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의 혈류를 방해하고 탈수를 일으키며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장 질환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신장은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을 위한 최고의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으니 부담 없이 드세요.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특히 신장 건강에도 해당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 결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거든요. 단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하루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과하면 당분 섭취가 많아지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세 번째, 귤입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귤의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귤은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 낮아서 신장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역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강력한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은 해독 작용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비타민 K,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륨과 인 함량은 낮아서 신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제대로 먹는 법. 브로콜리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끓는 물에 2-3분만 데치거나 찜기에 5분 정도 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이 더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아몬드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넷째, 하루 한두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로, 볶음으로, 스프로, 스무디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습관.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은 신장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찌개, 국을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일은 하루 1-2회 적당량만.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당분 섭취가 많아집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한 개, 귤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4. 매일 브로콜리 한 접시. 브로콜리를 간단하게 쪄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6.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두통약,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지 마세요.
통증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세요. 7. 정기검진 꼭 받기.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인, 비유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나쁘다면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투석이나 이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와 긴밀히 협력하세요.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둘째,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세요. 저염, 저단백, 칼륨인 제한 식단을 따르세요. 셋째, 혈압과 혈당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세요. 목표 혈압은 130에 80 이하, 당화혈색소는 7% 이하입니다. 넷째,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피하세요. 조영제, 특정 항생제, 진통제 등은 의사와 상담 후에만 사용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신장 질환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자녀도 위험합니다.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40세 이상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겁게 먹고 적당히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고 금연하고 정기 검진 받는 것. 이것만 지켜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을 지키는 한 끼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